안녕하세요. 모커리 한방병원 이민호 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서 오십견에 대한 내용 추가로 5가지 말씀드리려 나왔습니다. 5개 말씀드렸으니까 오늘은 6번째겠죠? 자, 6번째. 오십견은 야간통이 심하다. 이전 동영상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오십견은 발병하면 어깨를 움직이거나 누군가 팔을 살짝 건드리기만 해도 통증이 매우 심하죠. 근데 이러한 통증은 밤에 더욱 심해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를 야간통이라고 하는데 오십견 환자들은 야간통 때문에 밤에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해서 불면증까지 생길 위험이 높습니다. 자, 야간통으로 잠을 잘 못 자면 피로가 누적이 되고 다음날 통증이 더 심해졌다라고 느끼게 되는데 이로 인해서 수면에 방해를 받아 일상생활에도 당연히 악영향을 미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오십견이 야간통을 유발하는 이유는 멜라토닌이라고 하는 호르몬의 영향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멜라토닌은 어깨 관절의 통증 주 원인인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분비를 자극을 하는데 멜라토닌이 주로 밤에 더 분비되기 때문에 야간통에 시달리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밤에는 특별한 자극이 없기 때문에 통증이 생기면 모든 주의가 그 통증에 집중될 수밖에 없겠죠. 또한 한쪽 어깨가 아프다 보니 반대쪽으로만 누워서 자다 보면 눌리게 되는 반대편 어깨에도 통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7번째. 초기에 치료해야 어깨 관절의 가동 범위가 더 쉽게 정상화될 수 있다. 모든 질환이 다 그렇겠습니다만 오십견은 초기 치료가 중요한데 이는 어깨의 경직이 완전히 진행되지 않은 통증기에 치료를 받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한번 굳어버린 어깨 가동 범위를 회복하는 건 상당히 어렵죠. 또한 어깨 경직이 자연적으로 풀리더라도 오십견 이전의 완전한 범위로 회복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초반에 제때 치료를 받지 않은 오십견 환자의 약 20에서 50% 환자들에서 운동 범위의 제한과 같은 후유증이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아픈 기간을 최대한 줄이고 심한 어깨 통증을 감소시키며 어깨 관절의 가동 범위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초기에 적극적인 치료에 나서는 것이 좋습니다. 자, 8번째. 오십견 한방치료는 통증을 완화하고 어깨 관절의 운동 범위를 빠르게 정상화시켜줍니다. 오십견은 당연히 통증을 줄여야 되고 그 다음에 어깨 관절의 움직임을 회복시키는 치료가 필요한데 한방에서도 충분한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약침, 봉침, 추나, 동기침법, 어깨 관절의 염증을 줄이고 퇴행을 막는 한약 등의 복합치료를 통해 통증을 줄이고 경직된 근육과 인대를 부드럽게 풀어주어 어깨 관절의 운동 범위를 회복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어깨 운동이나 생활관리 빠질 수 없겠죠? 이 부분에 대한 건 이따가 다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9번째. 스테로이드 치료는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오십견 환자분들 중에는 통증을 참기가 힘들어서 스테로이드 주사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스테로이드 치료를 받을 때는 신중하게 치료받으셔야 되고 또한 그 횟수에도 제한이 있다는 점 정확하게 알고 치료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스테로이드는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인위적으로 중단시켜 염증을 제거하는 기전의 약물입니다. 오십견은 유착성 관절낭염이라는 의학적 용어처럼 어깨 관절을 감싸고 있는 관절낭에 염증이 생긴 것이니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면 당연히 염증이 줄어들어 통증도 호전됩니다. 그러나 염증 반응 역시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면역 반응이고 회복 과정인데 이를 강제로 중단시키면 통증이 좋아지는 경향은 보이나 세포의 재생이나 활성화, 세포 증식 등이 억제되기 때문에 우리 몸의 자연 치료 능력, 회복 능력이 떨어지게 될 뿐더러 반복적으로 스테로이드 시술을 받게 되면 근육이나 인대, 힘줄 등의 관절 구조물이 약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스테로이드 치료는 매우 신중히 받으시고 그 횟수도 단기간에 3회 이상의 연속된 시술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합니다. 자, 10번째. 오십견 스트레칭. 오십견 운동은 다른 퇴행성 근골격계 질환과는 달리 통증이 있더라도 참고 하는 것이 좋다. 일반적으로 허리 디스크나 척추관 협착증 등 퇴행성 근골격계 환자는 통증이 있을 때 운동을 하기보다 휴식이 우선이라고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고장난 구조물의 무리한 운동으로 재손상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그러나 오십견 환자는 좀 다릅니다. 통증이 있어도
조금은 참고 운동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왜냐? 줄어든 가동 범위를 다시 회복시켜야 하기 때문인데요. 어깨가 딱딱하게 굳은 상태를 오래 유지하게 되면 어깨 관절의 운동 범위가 영구적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통증이 있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서 통증을 줄이는 것보다 어느 정도의 선에서, 무리가 되지 않는 선에서 적절한 오십견 스트레칭을 하여 가동 범위를 조금씩 늘려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통증이 극심한 상태에서 하는 운동이나 어깨를 과도하게 움직이는 운동은 통증을 더 악화시킬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하며, 동결기나 한방치료 등을 통해서 통증이 어느 정도 경감된 상태에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오십견에 좋은 스트레칭 3가지 알려드리면서 오십견에 대한 10가지 사실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의자를 이용한 오십견 스트레칭입니다. 어깨 각도를 최대로 천천히 시행하되 팔꿈치가 구부러지지 않게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 두 번째로 생수병을 이용한 스트레칭입니다. 어깨가 완전히 굳은 동결기 단계에서 추천할 만한 운동인데, 침대, 소파, 엎드린 상태에서 팔을 앞뒤로 가볍게 흔들어 관절 가동 범위를 서서히 늘려주는 것인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어깨에 힘을 빼고 팔의 무게로만 흔들흔들 스트레칭 해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손가락으로 벽 오르기 운동, 일명 거미손 운동이라고 하는데요. 스스로 팔을 올릴 수 있을 때까지 손가락으로 벽을 타고 올라가서 관절 가동 범위를 살짝 늘려주는 것입니다. 수시로 하시되 스트레칭 시 얼마만큼의 지점까지 손가락이 타고 올라갔는지 매일 체크해주면 그 변화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아무쪼록 두 편의 동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린 오십견 관련 내용 간단히 기억하셨다가 나중에 내가 오십견인 것 같아, 오십견 진단을 받으시고 발생하였을 때 관련 내용 한 번씩 기억하셨다가 스트레칭도 수시로 하시고, 또 가장 중요한 빠른 한방치료 받으셔서 통증도 가볍게, 기간도 짧게 오십견의 고통에서 벗어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